반갑습니다. 무역학 원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상에서 1절에서는 무역환경의 변화, 그리고 2절에서는 가트 체제, 그리고 3절에서는 WTO 체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4절에서는 경제 통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 통합의 개념이에요. 경제 통합의 개념. 경제 통합은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성이 높은 국가들이 협정을 결성을 하고 역외국에 대해서는 기존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협정국 상호 간의 재화 및 생산 요소의 자유 이동을 도모하는 경제 협력체를 경제 통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경제 여건이 비슷하고 상호 의존성이 높은 나라들 간의 무역 자유화를 위한 경제 협력체가 바로 경제 통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경제 통합의 유형인데, 5가지로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4가지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해서 첫 번째가 자유무역협정이고요. 자유무역협정,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관세동맹, 커스텀스 유니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커먼 마켓, 공동시장.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경제동맹, 이코노믹 유니언 해서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요 4가지 유형에 대해서 간단히 그 차이를 설명을 드릴게요. 경제통합의 단계인데 이거를 순서대로 나열을 한 겁니다. 1단계, 2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는 요 자유무역협정이에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에서 자유무역협정. 이건 뭐냐? 회원국 간에 관세를 철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관세 철폐를 통해서 자유무역을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협정이 바로 자유무역협정이에요. 자유무역협정. 예를 들어서 나프타 혹은 한칠레 혹은 한싱가포르, 한중 자유무역협정 이런 게 있고요. 자유무역협정, 관세 철폐입니다. 관세 철폐. 자, 관세죠. 텍스, T 철폐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단계가 관세동맹이에요. 관세동맹. 자, 관세동맹은 영내의 관세 철폐 플러스 뭐냐? 관세 철폐 플러스 뭐냐? 자, 요거 플러스 역외에 대해서는 공동관세를 부과합니다. 자, 관세를 영내 협정국 간의 협정국에서의 관세 철폐인데 플러스 역외에 대해서는 공동관세 부과합니다. 자, FTA는 영내 관세를 철폐하지만 역외에 대해서는 나라별로 각각 관세를 그냥 그 나라의 관세를 부과를 하는 거죠. 그런데 관세동맹은 관세 철폐하고 영내 관세 철폐하고 그다음에 역외에 대해서는 공동 관세를 부과하는 통합이 바로 관세동맹입니다. 여기국에 대해서 공동 관세를 적용해요. 예를 들어서 메르코수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공동시장입니다. 커먼 마켓. 자, 첫 번째 요거 영내 FTA 플러스 그 다음에 관세동맹 플러스 여기까지가 관세동맹이잖아요. 거기다 플러스 뭐냐? 관세 철폐하고 여기에 대해서 공동관세 부과하고요. 당연히. 그리고 그러면서 영내에서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것이 보장되는 체제입니다. 자, 회원국 간에 생산 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EEC를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단계는 요 개념만 여러분이 그냥 간단하게 자유무역협정이 뭐고 관세동맹이 뭐고 공동시장이 뭔지 그리고 완전경제통합이라는 게 뭔지 그 정도 그냥 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 마지막 단계인 스텝 4 요거는 완전경제통합입니다. 경제통합. 싱글마켓이죠. 완전경제통합. 당연히 역내 관세가 없죠. 하나의 시장이 되어버렸으니까, 통합됐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공동관세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공동시장, 여기까지가 공동시장이니까 역내 생산 요소의 그 자유로운 이장이 보장이 되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뭐예요? 역내의 그 공동경제정책 수립에 역내에 그 속해 있는 그 완전경제통합이라는 기구의 체제에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나라들이 각자 경제정책을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역내에서 공동으로 경제정책을 수립을 하고 수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이러한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구가 필요하니까 초국가적인 기구가 설치가 돼서 운영이 돼요. 자, 이러한 기구가 설치되고 운영이 된다는 얘기죠. 자, 예를 들어서 현재 그 EU. 자, EU는 단일 통화죠. 그 다음에 회원국의 공동의회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정치, 경제적으로 통합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완전 경제 통합. 그래서 경제통합의 요행에는 자유무역협정, 관세동맹, 공동시장, 완전 경제통합이 있다. 이 정도 그냥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같이 세계는 경제 블록화 현상인데 다자주의와 더불어서 최근에 현대의 무역 환경은 블록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유럽 다극주의와 블록화 현상을 특징으로 합니다. 무역 체제 현재 세계 무역은 세계 경제는 유럽 연합, 그다음에 아세안, 아시아 태평양 APEC이 있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APEC. 그다음에 북미 자유무역 협정, 나프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미 공동시장, 아까 그 메르크스루 중미 공동시장이에요. 앞에서 나왔던 거. 이런 것들이죠. 이와 같이 세계 경제는 현재 그 특징은 블록 경제 현상과 다자주의, 그 다음에 쌍무주의, 그 다음에 다극, 유럽과 아시아와 북미 다극 체제를 특징으로 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경제통합의 효과인데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을 하죠. 그러면 자유로운 무역이 실현이 될 겁니다.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으니까 무역이 늘어나겠죠. 자, 무역이 늘어나면은 당연히 생산이 늘어나고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 규모 일자리도 늘어나고 그 다음에 경제 규모가 증대하겠죠. 하지만 FTA를 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은 할 수 있느냐는 협정 체결에 따른 기대 효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그 기대 효과 때문에 체결을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로 인한 피해도 유의해야 한다,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합리적인 정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이나 사회 안전망 확대 등. 자, 경제통합의 효과인데 효과에는 정태적인 효과와 동태적인 효과를 들 수가 있고요. 우선 정태적인 효과, 경제통합의 효과는 정태적인 효과와 동태적인 효과가 있는데 정태적인 효과로는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무역 창출 효과와 무역 전환 효과를 들 수가 있어요.
어, 경제통합의 효과는 앞에서 관세 부과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앞 강의에서 그 관세, 앞 강의죠. 그 무역 정책에서 설명을 드렸어요. 다룰 때 관세를 부과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뭐 수입 감소라든가 혹은 뭐 등등 설명을 드렸는데 그 수입 관세 부과의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반대예요. 경제통합 효과는 우리가 앞에서 관세 부과 효과의 그 반대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관세 부과를 했을 때 그 효과의 그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반대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반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 경제통합의 효과로서 어느 나라와 경제를 통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긍정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부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는 것은 경제를 통합을 하면은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나라가 많은 나라와 FTA를 체결을 하고 있는데 체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긍정적인 효과에 대해서만 보통 보도가 되고 있죠. FTA를 체결하는 것이 아무런 어떤 그 부정적인 효과가 없는 것 같이 마치 그런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무역 앞에서 우리가 바로 무역 전환 효과라는 것이 이게 마이너스 효과고요. 이거는 플러스 효과예요. 긍정적인 효과입니다. 긍정적인 효과예요. 만약에 무역 창출 효과보다 무역 전환 효과보다 우리가 경제 통합을 함으로써 무역이 증대되고 그리고 후생이에요. 순후생. 후생이라는 것은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익이 무역 전환보다 만약에 전환 효과보다 작다. 요게 작다라고 하면은 경제 통합의 효과는 부정적이죠. 긍정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은 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요 그림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요 경제 통합의 효과에 대해서 요 그림을 통해서 경제 통합의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경제 통합의 효과는 우리가 그 무역 정책에서 관세 부과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 관세 부과의 그 효과와 그 반대로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제 통합을 함으로써 보통 FTA를 체결을 함으로써 우리가 무역을 관세를 철폐를 하는 것이니까 관세를 부과했을 때와 관세를 철폐했을 때 그 효과는 완전 반대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 무역 정책 그 강의에서 우리가 그 관세 부과의 효과를 설명드릴 때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자, 경제 통합의 효과, 정태적인 효과로서 첫 번째, B국이 C국보다 경쟁력이 강한 경우에요. B국이.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이거 그냥 공급 곡선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그냥 수요 곡선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국제 가격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제 가격선, 국제 공급 곡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체결 전에는 자, B국에서 수입을 해요. 이건 B국을 나타내고요. 자, 그러면은 B국에서 이 경우에 수요 곡선은 이렇게 되고요. 수요 곡선. 그리고 공급 곡선은 국내는 관세를 부과를 하니까 요 수입 가격에다가 관세를 부과하니까 요 가격선이 국제 가격선이 되겠죠. 국제 공급 곡선. 공급 곡선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요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만큼에서 수요가 발생하겠죠. 수요가 일어나겠죠. 이루어지겠죠. 이 중에서 이만큼 수요를 합니다. 여기까지 수요가 Q2 이만큼. 근데 수요가 Q2만큼인데 제로에서 Q2만큼인데 국내 생산은 요 공급 곡선과 요 가격이 요 P2일 때 국내 공급 곡선과 요 만나는 점이 여기니까 여기죠. 여기에서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생산은 Q1만큼 이루어지죠. 자, Q1만큼 생산이 이루어지는데 수요는 Q2까지니까 이 부분, 부족 부분, 생산은 Q1까지인데 이 부족 부분은 수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임포트. 수입은 그냥 M으로 쓸게요. 수입이죠, 수입. 이만큼이. 자, 그러면 관세 체결 전에는 관세 수입이죠. 요게 T고요. 관세만큼, 수량 곱한 만큼 여기에 관세 수입이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소비자 잉여는 요 위에 부분이죠. 위에 부분. 이만큼이 소비자 잉여고 이 부분이 생산자 잉여죠. 자, 관세 FTA를 체결하기 전에는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 다음에 생산자 잉여가 이만큼. 그 다음에 관세 수입이 재정 수입인 관세 수입이 이만큼이죠. 이만큼이에요. 자, 그러면 관세가 이게 철폐가 되면은 이제 요 관세가 철폐가 되면은 FTA를 체결을 해서 관세를 철폐하게 되면은 요 국제 가격선, 국제 공급 곡선이 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죠. 관세가 철폐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공급 곡선은 위에가 아니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요 가격은 P2에서 P 많이 되니까 요때 수요는 이만큼이 되겠죠. 이만큼이 될 거예요. 이만큼. 그런데 국내 공급국선은 요 P1일 때 국내 생산량은 요거밖에 안 되죠. 요거밖에. 자, 이 부분은 부족 부분은 수입을 하게 되는 거죠. 수입이 늘어나게 되겠죠. 이와 같이. 자, 이 관계, 이와 같이 가격이 관세가 철폐되면서 가격선이 밑으로 내려오죠. 그러면서 생산은 이만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수입이 이만큼 이루어집니다. 자, 이때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와 관세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소비자 잉여는 원래 이만큼이었죠. 이만큼. 이 부분만큼이었어요. 이 부분, 이만큼 위에. 그런데
요 가격선이 내려오면서 소비자의 그 수요가 증가하면서 요 소비자 잉여는 요 밑에 부분이죠. 밑에 부분. 이만큼이 되죠. 이만큼이 늘어나죠. 소비자 잉여는. 근데 생산자 잉여는 원래는 생산을 이만큼 여기까지 생산을 했었죠. 여기까지. 그래서 생산자 잉여는 이 부분이었어요. 원래. 생산자 잉여는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요게 여기로 줄어들죠. 이만큼으로. 이 부분이 없어지고. 그리고 요 관세 수입 부분은 관세 수입이 뭐 관세 수입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요. 자, 이 부분 요 생산자 잉여가 줄어든 부분이 소비자 잉여로 대체됐고, 네, 요 관세 수입이 없어진 부분이 관세 수입, 재정 수입이 없어진 부분이 소비자 잉여로 대체가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대체되지 않았죠. 순후생, 그러니까 이 부분은 원래 없었죠. 없었는데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 거니까 이거예요. 이거는 FTL 체계를 통해서 후생이 증가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무역도 증대하고 무역 창출 효과고요. 그리고 이와 같이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 잉여로, 재정 수입이 관세 수입이 소비자 잉여로 대체가 됐는데 FTL 체결로 인해서 그 국가의 후생은, 이익은 이 빨간색 부분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FTL을 체결하면 뭐예요? 긍정적인 효과, 후생이 증가한다 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후생이 증가한다는 것은 결국 경제가 성장을 하고 그 경제가 성장함으로써 소득이 증가하고 한다는 얘기죠. 그를 통해서 결국 그 국민 소득이 증가한다는 얘기입니다. 후생이 증가한다라는 얘기고요. 이와 같이 B국이 C국에 비해서 경쟁력이 강한 경우 C국보다 경쟁력이 강한 B국과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을 했을 때 순후생은 증가한다라는 것, 경제적으로 이득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이 이 부분이 후생이 증가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경제통합의 효과에서 B국이 C국보다 경쟁력이 약한 경우, 만약에 우리가 B국과 C국이 있는데 C국보다 B국이 경쟁력이 약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 B국과 FTA를 체결했어. 그러면 과연 후생이 증가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긍정적이냐라는 얘기입니다. 이익이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잘 보세요. 요거는 체결 전이고요. 왼쪽은 요거는 체결했어요. 체결 전에는 자 C국과 C국이 이게 가격이에요. C국이 이거는 C국의 가격이고요. 가격선 C국이 제공하는 국제 가격선이 B국이고 요거는 B국. 자 관세를 부과를 하면은 관세 부과하면은 요 T만큼이죠. 요 T만큼 똑같이 이것도 T만큼 관세 부과한 만큼 가격선이 이렇게 되겠죠. 자, C국의 가격이 훨씬 높죠. 관세 부과했을 때. B국이 훨씬 높죠. B국의 가격선은 여기 점선이고, 그 다음에 C국의 관세를 부과했을 때 C국의 가격선은 실선이니까. 따라서 체결하기 전에는 B국에서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B국보다 가격이 싼 이렇게 가격선이 이렇게 이루어지겠죠. 이렇게 C국에서 수입을 해요. 자, C국에서 수입을 할 때 국내 생산은 이만큼 이루어지죠. 국내 생산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국내 생산이죠. 생산. 그 다음에 수요는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부족분은 이거는 수입이죠. 수입. 여기까지. 이만큼 요 공급 곡선에 따라서 이렇게
수요가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수요가 일어나니까 발생하니까 이만큼이죠. 수요는. 생산은 이만큼이니까 이 부족분은 수입. 그때 소비자 잉여. 요 위에 부분이 바로 가격선 위에 부분이 소비자 잉여라고 그랬어요. 왜? 요 수요 곡선이 여기인데 요 차이만큼이 원래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은 요건데 요 차이만큼 싸게 샀으니까 이 부분이 바로 소비자 잉여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생산자 잉여. 자, 이 가격에 팔 용의가 있는데 이 가격에 팔아서 요 차이만큼 더 비싸게 팔았으니까 여기가 생산자 잉여잖아요. 여기는 생산자 잉여. 여기는 소비자 잉여. 그리고 요거는 관세 수입이죠. 그런데 이제 관세를 철폐를 해요. 시국이 아니라 경쟁력이 약한 B국과 체결을 합니다. FTA를. 그러면은 요 B국, C국은 그대로 있죠. C국은 관세 철폐 안 한 거니까 이거는 그대로예요. 그대로고. 자, B국은 요 관세가 철폐가 되니까 MCB 여기를 이렇게 내려오겠죠. 이게 가격선이. 그러면 C국 관세를 부과하는 C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관세를 철폐한 B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싸니까 당연히 이 국제 가격선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공고곡선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수요곡선과 공고곡선과 만나는 점, 여기서 수요가 이만큼 수요가 되겠고요. 수요량. 부족한 부분. 그 다음에 생산은 당연히 줄어들겠죠. 이만큼 생산했는데 이만큼으로. 부족분은 당연히 수입이 으로충당이 되겠죠. 생산, 국내 생산. 그 다음에 수입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때 이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 그 다음에 관세 수입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우리가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자, 이와 같이 됩니다. 결국 생산자 잉여가, 소비자 잉여가 이 부분에서 보세요. 원래 이 부분이었죠. 소비자 잉여가 이만큼인데 이만큼 늘어나게 되죠. 이 부분 관세 철폐한 B국으로부터 수입을 하게 되니까 이 부분 밑에 부분이 이렇게 늘어나죠. 이만큼. 그리고 생산자 잉여는 원래 이 부분이었는데 여기로 줄어들죠. 이 부분이 없어지고 줄어들어요. 여기에서 이 부분으로 생산자 잉여가 줄어들어요. 생산자 잉여가. 여기는 이제 소비자 잉여가 되는 거고 전체. 자, 줄어든 부분이 여기는 소비자, 생산자 잉여가 줄어드는데 생산자 잉여 대신에 소비자 잉여로 대체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관세가 이만큼이었는데 이 부분은 관세 수입이었는데 소비자 잉여로 대체가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무역 전환 효과예요. 뭐예요? 관세 수입 부분이었는데 대체되지 않고 그대로 이건 손해죠. 수입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니까. 따라서 이 부분은 줄어든 생산자분이 소비자 잉여로 대체가 되겠고요. 생산자가 잉여가 소비자 잉여로 대체됐고, 이 부분 관세 수입 부분이에요. 이 부분 관세가 소비자 잉여로 대체가 됐고. 자, 요 파란색 부분은 이 부분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역 창출이죠. 무역이 창출됐어요. 창출 효과. 무역 창출 됐죠. 그런데 이 부분은 원래 관세 수입 부분인데 사라졌죠. 없어졌죠. 마이너스 효과죠. 따라서 요 파란색 부분을 합한 것과 요 관세 수입이 이게 없어진 부분, 이 부분과 비교를 통해서 만약에 요 파란색 부분이 이 부분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경제 통합으로 인해서 전체적인 효과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인 정태적인 효과로서 무역 창출 효과와 무역 전환 효과가 있는데 앞에서 살폈듯이 무역 창출 효과, 순수하게 무역이 창출 효과, 긍정적인 효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 경제 통합이 반대로 무역 전환 효과로 인해서 순효과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경제 동맹의 그 효과,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무역 창출 효과, 다시 말씀드려서 경제 동맹으로 인해서 관세가 철폐가 되고 수출입이 무역이 증감으로써 발생하는 그 무역 창출 효과로 인한 후생 증대 효과인 무역 창출 효과와 그리고 무역 전환 효과는 이 부정적인 효과죠. 이런 부정적인 효과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어서 이 비가맹국에 대한 영향인데 이 경제 동맹이 비가맹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은 우선 이 비가맹국의 경우는 이 수출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교역 조건이 악화될 수가 있어요. 완전 경쟁인 경우. 수출을 지속적으로 수출을 하기 위해서 혹은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게 되죠. 따라서 이 비가맹국의 경우는 수출을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가격을 내릴 거예요. 이로 인해서 교역 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가맹국에 대한 그 수출이 감소함으로써 기업 이윤이 감소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동태적으로 보면은 시장이 확대되고 경쟁이 만약에 촉진이 된다면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 국가도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